아름다워지기 위한 선택. 근데 그게 때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죠. 오늘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된 두 여성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요. 그 대가와 교훈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A씨와 C씨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다 더 예뻐지고 싶다는 마음은 똑같았는데 선택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왼쪽의 A씨는 병원보다 반값이라는 말에 혹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시술을 받았고요. 오른쪽의 C씨는 의사의 전문성을 믿고 정식으로 허가받은 병원을 선택했죠. A씨가 들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효과는 똑같다. 아, 저렴한 비용이란 안전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을 확 흔들어버린 결정적인 한마디였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혀 달랐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시술을 받았는데도 두 여성 모두 정말 끔찍한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참혹했습니다. A씨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말 그대로 괴사하는 끔찍한 부작용을 겪었는데 시술자는 그냥 연락을 피해버렸고요. 한편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병원에서 수술받은 C씨, 이분 역시 심각한 염증에 시달렸는데 병원에서는 동의서에 서명하셨잖아요. 이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 모두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과연 법은 이 두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봤을까요? 그럼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두 사건의 결론이 정말 완전히 달랐거든요. 징역 1년 6개월. 이게 바로 A씨에게 불법 시술을 한 무면허 시술자 B씨에게 내려진 형량입니다. 법은 그의 행동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판단한 거죠. 반면에 C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의사에게는 징역형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금전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내려졌어요. 한 명은 감옥에 가고 다른 한 명은 돈으로 배상하고 똑같이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데 왜 판결은 이렇게나 달랐던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법원이 이 두 사건을 판단할 때 적용한 핵심적인 법 원칙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선 A씨의 사건은 범죄로 다뤄졌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요. 잠재적인 살인 행위로 볼 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 의료법이 아니라 처벌이 훨씬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엄하게 다스린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은 뭐였냐? 이건 민사상 의무에 관한 문제였어요. 법원은 의사가 C씨에게 이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 수술 안 할래요 라고 거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해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권리, 즉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문구처럼요. 그냥 위험할 수 있어요 라고 막연하게 경고하거나 동의서에 사인 하나 휙 받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법원은 의사가 환자가 모든 위험을 정말로 다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는가, 이걸 아주 깐깐하게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법률 상식,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하는 시술은 그냥 100% 불법입니다. 절대 받지 마세요. 둘째, 상담할 때 내용을 녹음하거나 꼼꼼하게 메모해서 증거를 남겨두세요. 당사자끼리 하는 녹음은 합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즉시 사진, 영수증, 진단서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이 2단계 상담 내용을 기록해두는 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